트럼프는 이제 막 세계 지도자들을 공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새로운 군비 경쟁이 유럽에서 시작되어 우크라이나를 거쳐 나토의 중심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12일 화요일, 스페인이 유럽연합 자체 군사력을 옹호한 이후 압력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독일은 키이우와 함께 드론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대서양 동맹은 훨씬 더 큰 국방비 지출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의 체크메이트를 보여줍니다. 이제 부유한 동맹국들은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돈을 투자해 러시아, 중국, 이란 등 서방이 분열되어 보일 때 커지는 위협에 맞설 새로운 안보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곧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정확한 정보를 계속 받으시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 최고의 보도 수준과 실시간 정보로 전해드립니다. 신뢰의 기준 밀손 알베스입니다. 스페인은 유럽 대륙의 전략적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군사력을 옹호하면서 이번 전환의 중심에 섰습니다. 스페인 외무장관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는 유럽이 매일 미국의 다음 결정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더 어려운 상황을 앞둔 유럽 정부들의 두려움을 드러내는 동시에 트럼프가 수년 전부터 제기해온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유럽 대륙의 방어가 미국의 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많은 유럽 국가들이 자국 방위의 책임을 온전히 지는 것을 회피해 왔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제안은 이러한 불편함을 공식 의제로 전환시키며 이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논의를 유럽연합이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휘권과 강한 군수산업, 더 큰 자율성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미 유럽 재무장 또는 레디니스 2030이라고 불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국방 분야에 최대 8천억 유로를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방공, 미사일, 드론, 사이버 보안, 탄약, 군사 이동성, 그리고 유럽 산업 강화와 같은 분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논의의 무게를 바꿉니다. 단순히 주권에 대한 담론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 공장, 계약, 그리고 군사 계획입니다. 나토도 더 강경한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국방에 국내 총생산의 2%를 투자하던 예전 목표는 이제 작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위협, 그리고 더 큰 책임 분담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국방비를 5%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국경에 가까운 국가들이 말이 아니라 서두르길 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동맹 내에서 논쟁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동맹국들이 군사비 지출을 미뤄도 되는 약속처럼 여겼지만 이제 이 문제는 정치적 긴급 사안이 되었습니다. 독일은 이 변화의 실질적인 부분을 키이우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는 우크라이나 당국과 함께 브레이브 저머니라는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위 기술 개발, 인공지능 무기, 그리고 심층 타격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독일은 또한 다양한 사거리의 드론을 생산할 계획이며 최대 1,500km까지 비행할 수 있는 모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군사체제가 외교회의에서만 탄생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실제 전쟁,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경험, 그리고 드론, 전자전, 정밀 타격이 지배하는 전장에서 독일이 산업 역량을 회복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이 유럽 대륙 자체에서 장기전에 대비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중동에서의 긴장 고조는 에너지, 해상 운송로, 그리고 공급망 역시 점점 더 압박수당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은 일본, 대만, 그리고 아시아 동맹국들 또한 중국이 군사적 존재감을 높일 때 막연한 약속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단순하게 해석합니다. 스스로 비용을 들이지 않는 안보는 약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럽은 자체 산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투에서 검증된 기술을 제공합니다. 독일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폴란드는 더 많은 군사 지출을 요구합니다. 영국은 유럽과의 전략적 재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을 의식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하에 미국은 리더십이 모든 이의 안보를 혼자 책임진다는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은 더 이상 장군들만의 먼 이야기가 아니며 이제는 정부와 기업, 가정의 셈법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가정, 그리고 국방이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가정, 그리고 국방이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점을 이해하고 그 요구를 정치적 무기로 바꿨습니다. 역사는 이런 변화가 왜 불편하게 느껴지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서유럽의 재건과 방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나토는 1949년에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대륙을 새로운 군사적 비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냉전 기간 동안 워싱턴은 서방의 방어선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와 기지, 핵무기, 정보력, 물류를 유지했습니다. 이 모델은 소련을 무너뜨리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습관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유럽 정부들은 미국의 보호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안락함을 깨뜨렸습니다. 지출, 생산, 책임을 요구하면서 그는 유럽 정치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안보에 대한 대가는 다시 유럽인들 자신의 몫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이러한 변화가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군사 지출을 가속화하고자 하며 지체하면 영토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바다와 하늘에서 중국에 압박을 주시하면서 베이징을 상대로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대전의 실험실이 되었으며 값싼 드론이 값비싼 군사시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에너지, 물, 그리고 전략적 인프라가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될 때 언제든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각 경우마다 현실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세계는 동맹국들이 힘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세계는 동맹국들이 힘을 보여줘야 하는 시대로 들어섰고 중국도 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대만을 침공하거나 일본을 압박하는 위험을 평가할 때 워싱턴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의 의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럽이 군비를 증강하고 일본이 방위를 강화하며 우크라이나가 군사 경험을 수출하고 나토가 지출을 늘리고 영국이 유럽 안보에 더 가까워진다면 적대국들의 계산은 달라집니다. 유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요? 바로 이런 일입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이 맞서기 더 부담스러운 블록을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유럽은 이것을 자율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이것을 주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독일은 이것을 기술 협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토는 이를 새로운 방위 목표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같습니다. 더 많은 동맹국들이 이전에는 미국에 불균형적으로 쏠렸던 군사적 부담을 함께 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장은 간단히 상황을 요약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비판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만든 길을 따라 예산을 조정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가 결정적일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수십억 규모의 계획을 실제 생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와의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나토는 아직도 국방을 먼 미래의 약속으로만 여기는 회원국들에게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영국은 워싱턴과의 동맹과 유럽 대륙과의 협력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모든 지출 발표, 군수공장, 새로운 합의를 자신의 압박이 동맹국 행동을 바꿨다는 증거로 계속 활용할 것입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이를 보여줘야 합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에서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프로젝트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보여줘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런 일들은 미국에 떠넘겨졌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제 목적은 매일 여러분께 진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댓글을 확인해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활발히 소통해보세요.